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페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글자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하고요. 페인팅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페인팅할 때 사용이 되는 브러쉬 스타일들은 글자를 입력을 한 후에 입력된 글자를 페인팅 브러쉬로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페인팅의 각각의 사용 방법과 두 기능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적용을 했는데요. 노현종 포트폴리오 00083 학습 폴더에서 불러왔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였죠. 포토샵 워크플라워에서도 살짝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프 툴을 사용을 합니다. 타이프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수평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 총 4개의 글자 입력 도구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을 하겠죠. 일단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하고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클릭, 그리고 원하는 글자 크기, 글꼴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글자를 입력합니다 라고 일단 해줬습니다. 이제 이 입력된 글자의 크기와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하고자 하는 글자를 이렇게 모두 블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이나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글자만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변화를 주고자 하는 글자만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색깔을 그리고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첫 번째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이렇듯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삭제를 해봅니다.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은 이제 글자가 이 영역 안에서만 입력이 되도록 되는데요. 블럭이 만들어졌죠. 글자를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지정된 영역보다 글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이제 입력된 글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겠는데요. 현재는 겹쳐진 상태죠.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속성에서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겹쳐졌기 때문에 설정을 자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서 모든 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말고 원하는 줄 간격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적당한 간격, 여러분이 원하는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 보십시오. 자, 글자 크기에 대한 설정도 여기에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간에 대한 설정 또한 여기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영역을 만들어 놓고 글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글자의 전체 위치를 한 번에 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T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했을 때처럼 글자의 전체 크기를 재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엔터.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글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로 문자 도구. 말 그대로 세로 문자 도구는 이렇게 세로로 글자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와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는 지금처럼 글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습이 윤곽, 즉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죠. 선택을 해둔 다음에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면 이처럼 선택 영역으로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선택 영역에 색깔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색상을 적용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집의 행 메뉴를 통해서 외곽선에만 글자가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텍스트 레이어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지금의 문자 레이어를 레스터화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활성화되죠. 선택을 한 후에 두께를 원하는 두께로 해주고 색깔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위치는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확인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D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의 윤곽 부분만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글자를 다양하게 입력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페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글자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고요.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브러쉬 도구죠. 브러쉬 도구를 보면 역시 4개의 브러쉬 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브러쉬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굉장히 큰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겠지만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일반 브러쉬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자,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고요. 됐나요?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쪽에 브러쉬 스타일, 크기, 경도 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속성 창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는 말 그대로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탭키를 이용을 한다 그랬죠? 탭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브러쉬의 회전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이 얇은 브러쉬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 이처럼 경도가 지정된 그런 브러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아래쪽에는 브러쉬 타입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토샵 2020에서는 이와 같은 브러쉬 형태를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수채화 재질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수채화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브러쉬 타입이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요거는 인상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 자, 역시 그려보면 이와 같은 브러쉬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멋지네요. 자, 아래쪽에 특수 브러쉬 효과가 있는데요. 자, 어떤 브러쉬인지 살펴봅니다. 자, 이런 브러쉬인데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입자가 그만큼 디테일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브러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보다는 타블렛이라는 펜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그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현재 포토샵에서 제공이 되는 브러쉬의 종류만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브러쉬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외부에서 브러쉬 파일을 새롭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 기어 모양이죠. 요 기어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브러쉬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 자, 그러면 학습 자료에 준비되어 있는 브러쉬 파일이 있는데요. 워터컬러 잉크 브러쉬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오기. 자, 그러면 방금 불러온 브러쉬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브러쉬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택을 하고, 자, 크게 상당히 크네요. 조금 줄여서.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와 같은 브러쉬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브러쉬의 색깔은 전경색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전경색을 바꿔준 후에 페인팅을 해보면 해당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브러쉬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특정 레이어,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후에 만들어진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내역을 열어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요. 이처럼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브러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브러쉬를 포토샵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줍니다. 투명 레이어 상태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삭제를 해줍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어떠한 브러쉬 타입을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자를, 입력된 글자를 블러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해준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죠. 자, 브러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 적당한 위치로 일단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사용할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을 해서 브러쉬로 사용할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중간쯤에 있죠.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 메뉴를 선택을 해보면 자, 이처럼 브러쉬 이름의 설정창이 나타나고요. 자, 브러쉬의 이름은 브러쉬 글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지금의 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가 브러쉬로 만들어지는데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살펴보면 브러쉬 글자라는 것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아래 글자 레이어는 잠시 숨겨놓고요.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볼까요? 컨트롤 D.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브러쉬라는 윤곽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브러쉬 글자 모양의 브러쉬이기 때문이죠.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흐름이 현재 90인데요. 100으로 해놓고 다시 한번 클릭. 보다 진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한 자리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브러쉬처럼 쭉 드로잉을 해주게 되면 글자 모양으로 브러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브러쉬는 포토샵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실제 글자를 입력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놓은 후에 브러쉬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페인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